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선 전에 빅테크주들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의 우려 속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미증 씨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갔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도 10월 중순 이후에 약간 고점을 경신했죠. 고점대에서 이제 미끄러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3차 재유행, 게다가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증가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 지지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관점 쪽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 쪽에서 어떤 후보 간의 불확실성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나스닥 관련된 이제 기술주가 좀 더 약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지난 3, 4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기대를 한 몫에 받았던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보여줬던 그대로의 성장세나 주가의 동력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금융주라든가 특히 장기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융주라든가 어떤 가치주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이 전통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쪽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그래서 바톤이 좀 넘겨받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중소형주라고 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차익실이 나고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역시도 10월 중순에 좀 조정 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금융주, 가치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대형 기술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좀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 관련돼서 팡 관련된 종목이나 대형 IT 기술주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번 이제 고점에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죠. 몇몇 종목 제외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제외한 종목들은 모두 다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눈높이가 좀 낮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라든가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아직 충분히 광고 매출이 나올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관점인데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는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구글이 제일 강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액면 분할을 하고 더 힘을 못 쓰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의미고요. 게다가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성장세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부분들이나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어느 정도 실적의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이 눈높이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 정도를 만족 못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흔들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JP모건 쪽에서는 뭐 빅테크주에 대한 매도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왔던 거 그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형 기술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기술주는 더 연장선상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집권하게 되면 또 나오는 얘기가 기존에 또 약간 움츠러들었던 어떤 유가라든가 석유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은 다시 그래도 연장선상에 들어가겠다 이런 쪽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르죠. 지금 가장 먼저 IT 기업들이 좀 떨고 있는 게 이 독과점법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기 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게 되면 이를 좀 더 강하게 어느 정도 뭐 기업 분할이라든가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더 크고요. 게다가 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또 증액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를 21%대에서 28%대로 다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또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우려감이 크면서 오히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딱 하나죠.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그동안 IT 쪽에 쏠렸던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떤 큰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또 재선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대형 기술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반대로 바이든이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IT에서 이제는 뭐 친환경 쪽으로 섹터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뭐 서학개미로 불리는 뭐 기술주,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동학개미 반대가 서학개미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에 열일하셨던 개미분들이 최근에 좀 약간 울상을 짓고 있죠.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특히 원화 강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됐었으면은 어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 흐름들은 어떤 지금 환차선 쪽에서의 염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바라보고 있었던 상승세, 즉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 PR이 뭐 1000배다 이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부담이 살짝 될 수 있을 만큼의 주가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보다는 오히려 안 갔던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챙기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 매도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변동성을 대응할 만한 정도를 한번 좀 덜어내셨다가 차라리 새롭게 움직이는 어떤 트렌드에 맞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환율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도 접근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환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 시각이고요. 관련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뭐 대형 기술주가 뭐 하락을 할 때 한국의 또 관련주들도 함께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시나요? 일단 같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언택트와 관련돼서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장 크죠. 그래서 미국의 IT 기술주와 비슷한 종목들 찾아봐라.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그래도 성장세가 돋보인다라고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주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어떤 언택트 바람과 함께 같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성장은 물론 하되 가치 기준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뭐 PR 40배, 70배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의 스탠다드에서 너무 좀 높여 잡았던 부분들이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부담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반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모습들이 이를 반영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패턴들은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언택트 안에서 우리 국내 네이버 카카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가치 기준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 뭐 대형 기술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그래도 성장주 섹터 쪽에서 같이 코드를 맞춰서 그래도 한번 계속 확인해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NHN 한국사회부결제. 너무 깁니다. NHN 한싸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어떤 성장세에 비하면은 계속 주가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국내 피지 거래사의 24%고요. 온라인 벤 쪽, O2O 쪽 관련된 쪽에서는 50%를 점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막강한 점유율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열일하고 있는 쪽이 해외 가맹점을 늘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애플과 테슬라 쪽에서 이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액이 한 1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과 테슬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까지 어떤 거래처로 확보한다라고 되면 한 15%까지 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관점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외 쪽에 대한 강화가 어떤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또 벌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한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85,000원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2,5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일단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흔들림은 충분히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매력 높은 종목으로는 NH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주가에도 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단에 나가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